자,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에서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의 지수가 42%. 정확한가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매번 우리 직원분들께만 제가 의뢰를 했다가. 자,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2792 땡땡. 2792 땡땡 마이너스. 이때 이제 2015년 12월의 종가가 1961.31. 1961.31 나누기 1961.31 해주면 42.35% 정확히.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잘 안 틀리네. 정확히 이렇게 4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42%의 상승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뭐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나서의 그 양적 완화 부분에 화폐 가치의 훼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까지 전부 포함해서의 유동성인 거죠.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당연히 경제 지표는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 경제 지표가 개선된다는 건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와 순이익의 증가인데,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느냐의 기준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산업은 돈이 많이 풀린과 동시에 그 인플레이션 이상의 실적을 낸 거고, 어떤 산업은 산업 자체가 둔화돼서 그냥 멈춰지고, 그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훼손된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 흐름까지도 있는 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게 전기전자 업종인데, 그들이 시장을 그냥 견인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긴축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흐름인데, 그 경기가 좋다는 거는 결국 기업 실적이 개선돼 있다.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된 쪽 중에서 옛날 S&P 영화 찍듯이가 아니라 지금은 현실 세계의 기준에 IT 역할이 너무너무 확장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월등한 강세인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처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대처의 방법이, 첫 번째는 무조건 시장이 깨질 거다, 윤종두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이 깨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내일 당장이라도 좀 정리를 완전히 하시고 나서 쉬시는 게 옳다라는 게 지금의 제 교육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오를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어차피 오를 거야, 그냥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 오기 부리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신다면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을 사셔야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을, 그것을 지수를 보기 전에 종목으로 먼저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이제 같이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만, 월봉 기준에서의 등락률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셀트리온 2020년 그 고점 대비해서 잠시만요. 2020년 고점 대비해서 58.74%,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58.74. 네?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도 월등히 좀 약한 부분.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한국 BNC는 어때? 한국 BNC.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완전히 있지만은 여기는 뭐 72%. 진단키트 신풍제약은 어때요?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코로나19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세를 냈던, 재작년이 되죠 벌써, 이제 2020년 기준에 88%.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깨지는 흐름 속에서 내 종목군의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종목 기준에서도 또 봅시다.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코스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현재 기준의 22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 솔브레인 고점 대비 32%. 뭐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액면 분할을 했거나 무죽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모르는 종목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되고요. 솔브레인,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쪽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신고가 랠리 이후에 이제 46%, 그리고 ST팜.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락 유례 기준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5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나요? 얘가 뭐 증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86%. LX세미콘 보시면서 하나하나 종목군들을 잘 보세요. 덜 빠진 종목의 업종이 뭔지. LX세미콘 반도체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 얘는 이제 뭐 2018년 기준에 36%의 기준인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코스닥 쪽부터. 그다음 니노공업, 여기는 16%, 그죠? 그다음에 CJ ENM 18년도 7월 대비 55%. 얘도 뭐 증자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고, 첨보 19%. CJ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무상 증자가 100%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2만 원대라고 했을 때 고점 32만 원 대비해서 얼마 밀린 거예요? 20만 원 밀린 거죠. 그럼 70% 가까이 밀린 거죠. 70% 가까이. 그리고 벌써 이미 20위 안에서 없어져 버린 종목도 있어요. 20위 안에서 없어진 바이오 종목군들도 사실상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가 헬릭스미스였거든요. 그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뭐 셀트리온 제약이 67% 빠질 정도니까 헬릭스미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헬릭스미스 고점 대비 얼마? 93%. 뭘 얘기하냐면 나머지 다 보고 얘기합시다. 셀트리온 제약 받고, HLB 얘도 시가총액이 8조를 넘기면서 2위까지 올라왔던 2019년도에 장중에 1위까지 올라왔어요. 장중에 1위. 그러니까 실적이 되지 않는 쪽 변동성의 확장, 성장성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했던 종목군들은 사실 되돌릴 때의 흐름이 참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돌릴 때의 흐름이. 성장주여서 변동성이 커서 좋은데, 고점 대비해서 무너져 내릴 때의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 실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슈가 불거져서 재차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에코프로 BM 전부 보시니까 결론은 어떤 게 나와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가 이제 수년 동안을 시가총액 1위를 냈던 종목이죠. 요 뭐 지수를 뺄게 복잡하니까. 자, 의약품 쪽에서 말씀드린 헬릭스미스,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랐던 헬릭스미스라든가 이런 종목은 순위에도 20위 안에도 없습니다. 고점 대비 뭐 90%대 폭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업체가 62% 폭락.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얘가 2위까지 올라왔었죠. 셀트리온 제약이. 그 셀트리온 제약이 70%의 폭락. 셀트리온도 50% 이상의 폭락. 시가총액 3위였던 종목이. 거기에 이제 뭐 HLB 마찬가지, 그리고 헬릭스미스 순위에도 없어지고, 알테오젠 마찬가지, 또 시젠, 신풍제약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거품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쪽이 바이오 쪽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오 쪽의 흐름이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의 그 황우석 교수 테마주들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 흘러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가총액 1위라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70% 이상 폭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셀트리온장 마찬가지.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신라제는 뭐 퇴출, 그죠?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때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뭐 신흥 부자들, 졸부들을 많이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뭐 몇몇 이름 되면 알만한 업체들, 시가총액 진짜 소형주들, 저 분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 몇 조짜리씩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 그런 종목군들의 조정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우리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위메이드라든가 또 카카오게임즈를 지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게임즈는 마지막 이제 수급 범위를 보고 유지를 하고 있는 범위예요.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되돌리는 흐름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게임주의 변동성 조정폭. 그 다음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공장 화재까지 겹쳐지면서, 그죠?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그나마 이번 그 낙폭이 포함돼서 30%, LNF가 20%대. 그 정도는 조금 감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LX세미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6% 굉장히 많이 밀린 거긴 하지만 신고가를 찍고 나서의 16%라서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주 쪽의 기준은 실적이나 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 매출 수주 부분이 그나마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조금씩은 커버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 쪽은 그게, 성장주 쪽은 그게 좀 버겁다는 거죠. 지금 긴축 얘기 나오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그 성장주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실적 플러스 성장성까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만 있는 쪽보다 또 실적만 있는 쪽보다 월등히 강하게 형성이 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등락률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쪽 대비. 다른 쪽 대비. 그 부분 뭐 등락률을 보면 21일자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표 보시면 나스닥이 20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대비 2배 뭐 이런 식으로 기술주들의 흐름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술주가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프리미엄까지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지면서 우리나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보다 못 움직이게 된 거죠. 2018년, 17년 말 18년부터 해서. 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너의 불확실성.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품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대비 성장성에 대한 거품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 극여수에 대한 할인도 있지. 자, SK가 22로 들어와 있어요. SK, 지주사 SK. 고점 대비해서 36%. 그리고 요거 좀 잘 보시자고요. 2015년 종가 대비해서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코스닥 그 시가총액보다는 이쪽 그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월등하니까 SK가 17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종가 대비 그 종가를 살짝 이탈한 범위.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46% 올라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살 거냐의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2015년 이후에 변동성이 위아래 다 나왔지만은 2015년 저점을 분명히 얘는 깼어요. 2015년 종가의 저점을. 그리고 지금의 위치도 2015년 일단 종가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요, 이번에 상장을 한 거죠. 카카오페이. 그렇게 해서 신규 상장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상 뭐라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대표적으로 이 그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4조 정도 되나요? 그 순이익 부분이 한번 볼까요?
4조, 5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순이익 부분. 그죠? 정확하네, 윤정도. 4조 5천억, 뭐 4조 6천억이니까 4조에서 5조 사이. 그죠? 굉장한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먼저 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그 10위까지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영업이익 부분, 순이익 부분, 전망치 부분까지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쪽에 없나 지금?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4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쪽이 2021년 기준에 4조 이상짜리 순이익 낸 쪽이 이것뿐이 없어요. 10위 안에서 기아, KB금융,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는 뭐 일시적인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4조 이상을 실적을 내는 쪽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한지주를 성장주로 보지는 않잖아요. KB금융도 성장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서도 요 부분 이렇게 2015년 종가 대비해서 밑에 있어요. 뭐가 어찌 됐건 밑에 있어요. 우리가 2016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이니까 상승장악형 이후에 이렇게 주력주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응? 수익 잘 냈죠. 36,000원부터 55,000원까지 뭐 수익 잘 냈죠. 우리는 KB금융으로 들었어요. KB금융. KB금융의 수익률은 더 크죠. 사실상 27,000원에서 69,000원. 신한지주 대비 월등히.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는 2015년 이후에 그럼으로 따지면은 조금 주가가 다소 좀 어두운 거고, 얘는 그나마도 금리 인상 뭐 시기 범위 앞에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 대비 코로나19 저점 대비 127%예요. 그리고 요 기점 대비해서는 글쎄 몇 프로가 될까요? 요거쯤까지나 여기까지. 어찌 됐든 33,000원에서 58,000원이니까 100%는 좀 안 되겠네. 그죠?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하나씩 더 볼 거니까. 자, 그래서 마저 뭘 볼 거냐면은 하나씩 빠르게 더 볼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기준에 금리를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산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누가 움직임을 가져갔냐 했을 때 SK 같은 경우에 2015년 대비해서 밑에 종가가 형성돼 있고요. 신한지주도 사실 조금 KB금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뭐 신규주라서 의미는 좀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얘는 그렇게 돼 있고, 삼성물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15년 종가 대비 더 내려와 있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고점 저점의 기준점도 제한적이고. LG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콧방귀 끼고 웃었죠, 제가. 2015년 대비해서의 흐름 범위. 조금 이따 업종별로 볼 겁니다. 지금은 종목으로 보시고 좀 이따 업종별로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고 힘든데 어찌됐건 윤정두가 시세해도 주식하실 거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겪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주식하면서 25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2000포인트 넘겼을 때 그때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를 내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무조건 정리하고 끝내십시오. 절대 여기서 환불해서, 왜? 종목을 안 주니까 여기서 환불해서 옆방으로 가요. 주식 하루라도 못하면 이건 손이 부러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매매를 위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는요. 주식을 전량 정리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시장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계속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포트 비중을 잘 채워서 적절한 업종군 잘 선택해서 대처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LG전자의 기준에 뭐가 어찌됐건 2015년도 저점을 뭐 깨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IT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고점 대비 30%긴 하지만 충분하게 랠리 기준이 설정된 이후의 흐름이다. 근데 지금도 저평가다.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지금도 저평가다. 저평가잖아요. LG전자. PER 7배인데 성장성이 조금 전장사업 부분에 더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완성차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잠시 이제 강세를 띌 때에 그때 범위에서만 뭐 수익 창출을 내고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단타 쳐서 상한가 갈 쪽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이라면 힘이 없는 업종군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힘이 없겠죠. 지금 시대에. 그럼 그건 정리해서 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장 업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SK이노베이션은요. 얘는 이제 그 정유 쪽의 실적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가 아니었다면은 SK이노베이션도 사실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2020년, 2021년 기준이 아니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 저점을 코로나19 때 깼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코로나19 때 깼어요. 전기전자 업종 안 깹니다. 나이가 깼어요. 깼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간 게 뭐예요? 테슬라죠. 테슬라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기준에서의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해석이 확대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 민주당 정책에 맞는 업종군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 친환경.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폭발적인 폭등 랠리, 거기에 2차 전지주들의 폭발적인 시세. 물적 분할 때문에 LG화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어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게. 그 SK이노베이션 9,200만 주짜리거든요. 저게 바닥 찍을 때가 5조. 9,200만 주. 5조짜리가 18조까지 올라옵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되면서 그 폭에 대한 조정이었어요. 그 폭에 대한 차익 실현. 근데 딱 저 당시가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발표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25% 빠져요. 240% 오르고 25% 빠지고 삼성 SDI가 180% 오르고 20% 빠지고 얘가 250%인가요? 260%인가? 오르고 40% 빠집니다. 왜? 좀 더 가볍거든.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24% 밀려 있어요. 뭐 물적 분할이고 나발이고 그잖아요. 뭐 물적 분할 악재라며. 응? 근데 시장에서 고점 대비 그것도 꼬리 달린 고점 대비 또 바닥 대비 허벌나게 올라온 고점 대비 결론적으로는 24%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의 시장 흔들림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잡느냐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쪽에 실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죠. 실적 기준 펀더멘탈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로 인식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셀트리온 볼까요?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 12위로 밀려있는 셀트리온. 고점 대비 58.74%. 60%에 달하는.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처럼 성장주, IT 거품 그때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기준에서처럼 황우석 교수 테마, 조화제약 42배, 산성PNC 57배.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죠.
응? 그 정도 올라가면 벌써 잡아드려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잖아. 결론은 이번 그 바이오 쪽의 기준도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어서의 흐름이 됩니다. 물론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셀트리온 얘기해서 욕먹기도 싫고, 응? 신라젠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고점 대비 막 90% 이상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매출 200억짜리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올라가도 제재를 안 하는. 어찌됐건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수익을 냈으니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다 잡아냈으니까. 결론은요. 바이오 쪽의 기준이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과 함께 제약, 의약품 쪽이 2015년도 저점을 사실상 깨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위치는 어때요? 저 저점 대비해서. 응? 저 저점 대비해서 뭐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친다면 뭐 더블? 오케이. 뭐 더블이라고 쳐요. 100%. 전기전자 업종에는 못 미칩니다. 삼성전자에도 못 미쳐요. 이런 변동성 확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 보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기준에서도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시장에서 이제 순환성의 시세도 나오죠. 그래서 2020년 요 저점 찍고 이제 밋밋하게 사실상 흘러가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요때죠. 요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월부터. IT 자동차 뭐 이런 쪽 다 급등 랠리 이후에 2월 이후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PER이 10배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철강주의 PER 기준에서는 너무 과도했죠, 사실. 어찌됐건 지금 뭐 여기도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 물적 분할 악재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16만 5천 원 대비 27만 원이니까 11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은 70% 정도 되나요?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공매도 정책에 대한 기준, 그래서 그 클리너 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을 그 단행할 수 있는 원샷법, 그렇게 돼서 이제 철강 조선이 다 간 게 아니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김으로써 급등 랠리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펀더멘털적의 흐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기는 뭐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시장 수익률 좀 넘는 수익률까지. 그 다음은요. KB금융. 그 다음은요. 기아. 기아의 흐름도 2000년 이후의 기준이죠. 기아 완성차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다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엔화의 또 일시적인 강세 부분 플러스 전기차 수소 2020년 하반기부터 아주 발빠른 움직임을 정의선 회장이 나타내줬죠. 그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 친환경에 맞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 흐름이 이제 그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애플카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변동성.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 빼고 나면은 9만 원에서 사실상 8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어떤 부분이에요?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일단은 실적은 나오지만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제한적으로 본 거고. 자, 카카오입니다. 바이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카오의 IPO 때문에 그 형성됐던 흐름들. 그러니까 요 기준이 사실 수급 부분 개인 수급 놓고 보시면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뺏어 갔었어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탄력을 안 받고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 기준에.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를 사실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은 손바뀜 수급과 함께 계속 지속적인 폭등.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를 일시적으로 제끼고 3위까지. 그 3위 효과 부분은 뭐였어요? IPO입니다. IPO.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결론은 그 부분이 이제 과도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도 있지만 말 그대로 잣대가 틀린 거죠. 지금의 LG화학은 어때요? 지금의 LG화학 기준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물적 분할이 악재다. 지주사의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카카오 급등 나올 땐 뭐라 그랬어요? 할인 요인은커녕 IPO 효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카카오페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 뭐 이런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펀더멘탈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 기준에서의 흐름은 또 이렇게 차익 실현 효과 터질 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기준에, 그러니까 바이오가 됐든 카카오 기준에서의 그 성장성이 됐든 성장주들의 완벽한 흐름을 잡아서 갈 거냐,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에서 잡아서 갈 거냐. 자, 마지막 몇 개 더 보고 그 다음에 업종 보고. 지금 미국장의 흐름 나쁘지 않아요. 선물이 뭐 2% 수준까지 미끄러졌다가 결국은 뚜껑 열어놨더니 나스닥 부분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1% 초반까지도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돼서 안정화가 된다면은 뭐 바닥 인식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아까 기아랑 뭐 비슷한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 SDI 여기도 2차 전지의 효과 부분 때문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사실 삼성전기랑 비슷한 시가총액을 형성하다가 10조 원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46조 9천억입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까지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테슬라 거의 2차 전지의 성장성,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미국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20년 그 바닥에서부터의 흐름. 민주당이 승기를 안 잡았으면은 나올 수 없는 변동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책 자체가 전기차를,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사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은 이제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말이 많은 거죠, 사실. 셀트리온이 분식이면 얘는 더 큰 분식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 있고. 또 그럴 것이 이제 실적이 너무 사실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도.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밀리지도 않고, 그룹 차원에서도 뭐 계속 지원을 했고, 그러한 이유는 대주주의 지분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뭐 이런 쪽 기준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러다 보니 뭐 하여간에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 뭐 카카오처럼 조정이 급격할 것이다 그렇게 논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이 금리 긴축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퍼링 아시고 금리 인상 아시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듣게 되셨잖아요. 그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죠. 진짜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술주는 실적에 나오는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영업 마진이 1조 원대, 1조 7천억이래요. 시가총액 54조. 그런 쪽의 거품이 오히려 빠지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 쪽의 거품.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2015년 이후에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전체 정리를 1차적으로 한 게 언제라 그래서 2017년도 11월,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10월, 11월 요 3달 동안 전량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보다가 2019년 12월에 편입한 지 뭐 한 달 만에 변동성이 너무 확장이 되어 있어서 1, 2월 달에 그냥 전량 정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20년 8월부터 들어왔죠. 8, 9, 10. 그때 이제 IT, 자동차, LG와 이렇게 지금처럼 세 가지 업종군을 포트 비중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기준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2015년 저점을 이탈시키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6년부터 업황 호조세가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고요. 2020년 코로나19 때에도 그 직전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랠리가 나오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시장 지수 42% 올라올 때는 하이닉스 상승률은 300%. 시장 지수 42% 올라올 때 하이닉스의 시장 등락률은 300%. 다시 얘기해드려요. 시장 지수 42% 올라올 때 얘가 300% 올라오면서 또 삼성전자가 200%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미끄러져 내려가질 않죠.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저점을 이탈시켜도 깨져 내려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실적이 상승을 초월하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 정확히 그려드리면 이게 지금 2200의 예전 고점을 넘기고 2600의 고점을 형성시킨 거잖아요. 누가 들어올린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116% 올라요. 116. 시장은요 30% 올라옵니다. 116 올라올 때 시장 30% 올라와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지금 42%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가 2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30% 올라왔을 때 116, 42% 올라왔을 때 200% 이상. 하이닉스로 따지면요. 하이닉스 기준은 시장이 30% 올라올 때 얼마? 130%대 올라오고 시장이 42% 올라올 때 300% 올라온 거예요. 요거를 지루하시겠지만 업종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 하나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의 그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업종별로 이제 좀 놓고 볼게요. 지금 이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시장 오를까요, 빠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오르는 기준밖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윤정두가 유료 활동하니까.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러면은 2015년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전체가 다 올라갔느냐? 에이, 아니라니까. 에? 시장이 랠리를 펼칠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듯이 보여지지만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가장 특징은 2015년 대비 잘 보세요. 저점이 이탈되던 시점이 있고요. 2015년 종가 대비. 그리고 2200포인트의 고점을 이렇게 2600으로 넘기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넘겨서 3300을 하는 거예요. 요 고점을 넘겨서. 근데 이걸 누가 들어올렸다?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 비중 35%인. 지금 더 늘어났나 모르겠는데 한번 시가총액 비중도 한번 보고 갈까요? 전기전자 업종. 금요일날 원체 밀린 게 있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내일 다시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35.39로 월등히 늘어났네.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다 빠진 것 같잖아요. 얘가 시가총액 비중이 35%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비중이 더 올라가서 왜? 다른 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얘는 덜 빠지니까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대형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코스피 지수 대형주.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입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이었는데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이에요. 단순해. 중형주는요. 중형주는 뭐예요?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 나머지 소형주는요. 전부 나머지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대형주 대비 중형주의 흐름이 어때요? 덜 오르고 더 빠져. 덜 오르고 더 빠져. 2015년 대비해서만 보세요. 그냥 편하게. 맨 왼쪽 거 대비해서 높이. 예? 맨 왼쪽 거 대비해서 높이가 오른 거나 있어? 없어요. 코로나19 때 더 빠져. 중형주인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 규모가. 소형주 마찬가지. 소형주. 위치를 보세요. 맨 왼쪽 화면에. 대형주의 기준은 저 바닥에서 15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왜? 화폐 가치의 훼손, 유동성의 확장. 그것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
대형주에 쏠려. 그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똑같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ETF 상품, 응? ETF 상품에서 돈이 2차전지 섹터로 들어오면은 LG에너지솔루션에 그냥 막 들어가겠지. 돈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돈이 시장에 간접 상품에 계속 돈이 들어와, 또 지수 상품에 돈이 들어와. 그럼 뭘 사요? 코스피 200 지수에 놓여진 종목 위주로. 대부분 다 대형주의 위주죠. 응? 대형주의 유동성 풀린 것만큼의 일단은 강세 흐름,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는 그에 못 미치는 흐름. 자, 업종별로 봅니다. 음식료. 2015년 줄 거는 거예요, 저게. 2015년 종가 대비. 예? 올라온 것도 없죠. 얘를 사야겠어요, 지금? 지금도 얘를 사면 낙폭가 되니까 올라올까? 아니라고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섬유유복은요. 2015년 대비 올라와 있지만 시장이 힘들 때 2020년도 막 더 깨져 내려가죠. IT가 기억 속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IT가. 조기목재. 2015년 저점을 다 깨, 코로나19 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요. 의약품하고. 근데 의약품은 뭐 그 이전의 흐름에서 변동이 나오는 거지. 종이목재. 그다음 화학. 정유화학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2015년 대비 또 의약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에 이제 저점을 한번 깼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8,500 종가 기준 대비 100%도 못 올라 있죠.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8,500 대비 100%가 안 돼요. 뭐 미끄러져서 내려와서거든 뭐든 전기전자 업종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비금속 광물은 시가총액 자체가 안 되죠. 시가총액 자체가, 비중 자체가. 어찌됐든 시가총액 비중이 되든 안 되든 1,500포인트대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따블이 나요, 안 나요? 지수 자체가. 따블이 났어? 안 나죠. 철강금속은 어때요? 2015년 대비. 아니죠. 기계는요, 마찬가지. 의료정밀은요, 마찬가지. 운수장비가 이제 힘을 못 쓰다가 2000년 하반기에 친환경, 그다음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운수창고는 뭐예요? 운수창고는 운수장비는 이제 자동차와 조선. 운수창고는요, 해운, 해운업종. HMM의 급격한 랠리 이후에 무너진 흐름. 2015년 종가 대비. 통신, 금융. 금융업은 뭐예요? 지주사 포함입니다. 지주사 포함. 은행. 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융지주사 대형사가 아닌 개별 은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증권, 보험, 끝. 안 본 거는요, 전기전자. 어찌 보면 쉽거든요. 지금까지 무엇을 논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첫 번째,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도 여러분 뭐 걱정 마세요. 어차피 금리 올리는 시점에서 대세하락이 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수는 깨졌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야 윤정도 너 때문에 안 빠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에이 그건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셔도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혼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자산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결론은 지금부터의 문제 아니에요. 또 야 윤정도 지금이라도 잘 맞춰봐. 내가 무당이야? 무당이냐고. 지금부터라도 잘 맞춰봐. 어떻게 잘 맞춰요? 분석을, 해석을 그대로 하는 대로 계속 해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을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실 거면은 쉬는 게 옳아요.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붕괴되니까 단타 칩시다. 오늘 2,100개 종목이 빠졌어요. 내일도 이렇게 미국 장이 끝나고 유럽 장이 끝나면 내일도 개파락이 일단 나오겠죠. 어? 미국 선물이 강세를 띄든 말든 일단 개파락 나오고 이제 뭐 돌리면 돌리든. 그럼 결국은 내일도 일단은 뭐 2,000개 이상 종목은 깨지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옳죠. 상장 주식 수의 90%가 빠지는데 나머지 10%에서 수익을 내겠다? 그건 욕심이잖아. 윤정도도 못해요 사실 그렇게. 어떻게 그 맨날 할 거야. 아예 맘먹고 그냥 매일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과도한 조정이다. 당연히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를 바탕으로? 경제 동향을 바탕으로. 금리를 올릴 정도의 경기가 살아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어떤 업종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이 혹자들처럼 장 안 좋으니까 대형주 다 팔아서 잡주 사세요. 근데 지금 다시 들여다봤더니 대형주 다 팔아서 잡주 사세요.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대형주만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아무런 대형주가 아니죠. 아까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 20여의 종목을 쑥 다 봤어요.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 초전박살 60% 빠져버리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60%대.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 뭐 70%, 80%, 90% 진단키트 마찬가지. 그런 업종 종목은 당연히 안 가져가는 게 옳고. 그리고 아니 뭐 나머지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우량 업종 아니냐고. 우량주예요.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처럼 뭐 시장에서 이번에 철강이 실적이 좋고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이 있어야 된다. 그게 유일하게 지금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 35%가 훌쩍 넘습니다. 이제 얘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종목군들이 빠져서 얘들이 비중이 높아요. 그럼 얘들이 이제 금요일처럼 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밀리더라도 실적이 평가가 안 돼 있는 쪽이 왜 밀리는 거지? 자, 보시면은요.